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까지 우리가 사회와 어떤 자연현상의 특징이라든가 또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든가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 뭐 이런 것들, 자료 수집 방법 이런 것들을 알아봤고요. 그 이후에 소위 뭐 사회화에 대해서 또 사회 실제론과 명문론에 대해서 사회 구조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일탈 행동에 대해서 등등등등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또 새로운 하나의 단원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우리가 그러면 지금 진도가 어디쯤 나가고 있는가 이렇게 궁금할 텐데 이 정도 진도는 1학기의 중간고사가 끝나고 이제 기말고사의 뒷부분 정도를 우리가 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격 수업이 대면 접촉을 통한 수업이 아니라서 루즈할 수도 있고 또 선생님을 직접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서 수업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하는지 이런 걸 체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수업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원격 수업의 좋은 점은 반복적으로 수강이 가능하다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설명을 듣고 무슨 말인지 모르면 그 부분을 찾아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듣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사회문화를 잘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개념. 어설프게 이해하고 문제를 풀다 보면 재수 좋아서는 맞출 수 있지만 또 조금만 어렵게 내면 틀리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개념을 명확하게 잡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뭐 문화인으로서 그런 행동을 하면 되겠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든가 아니면 뭐 문화상품권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수 있을 때 아니면 재화를 살 수 있을 때 특정한 분야에서만 구매가 가능한 이런 상품권도 있고요. 또 신문 같은 데 보면 뭐 문화면이라든지 뭐 정치면, 사회면, 경제면 할 때 뭐 문화부 기자 뭐 이런 표현들도 쓸 수가 있겠죠. 아니면 뭐 문화생활을 좀 즐겨야 되겠어. 뭐 우리가 어떤 오케스트라 공연을 가고 그리 유명한 화가들의 전시회 같은 거를 관람하고 그러면 문화생활을 좀 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무슨 청소년 문화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뭐 농촌 문화와 도시 문화 할 때 어떤 이런 것들 우리가 지역 문화라고 하는데 이런 지역 문화를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오늘날 한국 문화 또 일본 문화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할 수 있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다 공통적으로 들어간 말은 문화라는 말이죠. 문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 각각 밑줄 쳤을 때 문화라는 말이 갖는 의미가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문화인 그럴 때 이 문화라는 말은 한국 문화 할 때 문화라는 말과는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문화는 크게 문화의 의미는 크게 보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좁은 의미의 문화가 있고 좁은 의미의 하나는 넓은 의미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문화라는 말을 할 때 어떤 경우에 좁은 의미라고 하고 어떤 의미의 넓은 의미라고 하는가를 알아야 되겠고 이런 것들이 학교 시험을 비롯해서 수능에서도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다. 밑줄 친 기억에서 리을까지 문화라는 말에 다 밑줄을 친 다음에 각각의 경우에 문화가 사용된 의미가 다르게 사용된 경우를 골라내는 이런 문제를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이 좁은 의미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문화라는 말이 세련된
또는 수준이 높다. 아니면 뭐 지적이다. 아니면 교양이 있는 이런 그 의미를 가지고 문화라는 말이 사용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화인 그러면 문화인의 반대는 야만인 뭐 이런 뉘앙스잖아요. 그러면 뭔가 무식하고 미개하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야만인에 비해서 문화인 그러면 왠지 좀 세련된 것 같고 수준이 높고 지적인 것 같고 교양도 좀 있는 사람 이런 의미로 사용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 문화라는 말이 세련되었다, 수준이 높다, 지적이다 또는 교양이 있다 이런 의미를 품고 있을 때의 문화는 우리는 좁은 의미의 문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여기 더하기 어떤 출판이라든가 공연 등 어떤 예술적인 의미에 국한되어서 사용되었을 때 이때도 우리는 좁은 의미의 문화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상품권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자동차를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우리가 뭐합니까? 책을 사거나 공연을 가거나 뭐 이런 걸 할 수 있잖아요. 영화를 가서 볼 때 문화상품권을 쓸 수도 있고요. 자, 연극 공연을 간다라든가 뭐 이럴 때 사용되는 것이 문화상품권이니까 이때 문화는 세련된 상품을 산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는 없죠. 그때는 어떤 공연과 출판에 국한되어서 그 문화라는 의미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의 문화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치면, 경제면, 사회면, 문화면 할 때 이 문화면에 신문이라든가 잡지에서 문화면에서 다루는 기사들은 여기에서 누가 권력을 잡았다라든가 4.19 총선이 어땠다라든가 무슨 이런 거 바이러스가 어땠다라든가 이런 건 여기서 다루지 않죠. 문화면에서 다루는 것은 누가 며칠날 어디에서 무슨 공연을 했다라든가 어느 작가가 무슨 책을 펴냈는데 그 내용이 어떻다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을 문화면에서 다룹니다. 마찬가지로 문화부 기자도 마찬가지죠. 어떤 문화부 기자가 정치라든가 경제 파트의 기사를 다루진 않잖아요. 이 사람들은 주로 연극, 영화, 뭐 예술, 공연, 출판, 인쇄 이런 분야를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때의 문화생활이라는 것은 뭔가 수준이 높다. 하루 3끼 먹고 사는 생활이라기보다는 뭔가 아까 말한 것처럼 공연도 가고 영화도 보고 오케스트라 연주도 듣고 아니면 무슨 서점에 가서 책도 사고 뭐 이런 의미를 안고 있잖아요. 여유 있는 수준이 높은 세련된 생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서의 사용된 문화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때 사용된 문화는 좁은 의미에서 문화가 사용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세련된 사람, 수준 높은 사람 뭐 이런 거 공연 출판에 국한되어서 사용되는 상품권 뭐 공연 출판 예술 활동과 관련된 뭐 파트 그걸 다루는 기자 세련된 생활, 수준 높은 생활, 교양 있는 생활 이런 의미로 사용되었을 때는 우리는 문화가 좁은 의미에서 사용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반면에 청소년 문화, 노인 문화, 도시 문화 무슨 이런 한국 문화, 일본 문화 이렇게 사용될 때의 이 문화는 생활 양식의 총체다 이런 의미가 있죠. 생활 양식의 총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뭐냐 그러면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 그대로 삽입을 해보면 자 청소년 문화 보면 청소년들의 살아가는 방식 이런 뜻이잖아요. 도시 사람들, 농촌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한국 사람들의 삶의 방식 일본 사람들의 삶의 방식 이런 뜻이니까 이 문화라는 말이 생활 양식의 총체 즉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의미가 이 안에 녹아 있으면 그때 우리는 넓은 의미에서 문화가 사용되었다 이런 얘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밑줄을 쳐놓고 자 다음 중 밑줄치 어쩌고 이렇게 하고 여기에 다 문화라는 말이 다 들어가 있다면
문화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면 어떤 때 좁은 의미에서 문화가 사용되었고 어떤 경우에서는 넓은 의미에서 문화가 사용되었는지 골라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문제를 맞출 수 있으니까. 그럴 때 선생님이 그 문제를 100% 맞출 수 있는 팁을 여러분에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문화라는 말 대신에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말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래서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말을 넣고 그 말이 성립이 된다면 그것은 넓은 의미의 문화로 사용된 겁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말을 넣었는데 좀 말이 이상하다, 어색하다, 말이 성립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럴 때는 좁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아까 말한 것처럼 봅시다. 자, 문화인 그랬는데 이 문화라는 말 대신에 살아가는 방식을 한번 넣어보세요. 살아가는 방식의 사람. 어색하잖아요. 그럴 때는 그럼 이건 좁은 의미에서 사용되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문화상품권 고를 때 살아가는 방식의 상품권. 어색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것도 좁은 의미. 이 안에다가 어떤 공연과 출판과 인쇄와 이런 거하고 관련된 상품을 사고팔 수 있다. 그럼 말이 성립이 되잖아요. 이때는 좁은 의미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아까 말한 것처럼 한국 문화 어쩌면 한국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 성립이 되죠. 그러면 이때는 이때의 문화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 문화의 의미를 다루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틀릴 일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서 이 문화가 사용된 의미가 서로 다른 것은 아니면 서로 같은 것은 이런 문제를 물을 수 있다. 그때는 문화라는 말에다가 대체를 해봐라.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말을 한번 넣어서 그 말이 성립이 되면 이거는 넓은 의미로 문화가 사용되었구나. 또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말을 넣었는데 뭔가 말이 성립이 안 되고 어색하구나. 그러면 이때의 문화는 좁은 의미로 사용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화라는 말을 우리가 좀 더 깊게 살펴보자면 이때 문화가 세련되었다, 수준 높다, 지적이다, 교양이 있다 이렇게 이 문화라는 말이 사용되었을 때에는 뭔가 이 문화에 대해서 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때는 문화를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떤 문화는 좀 열등하고 어떤 문화는 우월하다라고 하는 시각이 이 좁은 의미의 문화 속에는 들어가 있구나. 물론 공연과 출판 예술에 국한되어서 사용되었을 때는 여기 말이 성립하지 않지만 문화라는 말이 이런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자체가 어떤 야만과 위계의 어떤 상대적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서구의 문화는 우월하고 아시아, 아프리카의 문화는 열등하다 이런 사고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진화론적 사고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다음 정도 강의 시간에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단원에서 뭘 다뤘느냐 그러면 문화의 의미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자, 문화의 의미에 대해서 다뤘고요. 두 번째는 이 단원에서 뭘 준 선생님이 다루려고 하냐면 문화의 특성과 속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다루려고 해요. 근데 문화의 특성을 말할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문화의 보편성이 있고 특수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요. 문화의 속성을 말할 때는 문화에는 공유성이 있고 학습성이 있고 전체성, 이걸 이제 총체성이라고도 하고 통합성이라고도 하는데 교재마다 다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축적성, 그 다음에 변동성 이렇게 말하고 아마 이것은 거의 출제 확률이 100%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럴 때 문화의 특성이 어쩌고 저쩌고 한국 문화의 특성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하는 거고
한국 문화의 속성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할 때 많은 학생들이 이걸 구별하지 못하고 또 EBS 강의라든가 아니면 특히 뭐 어떤 특정한 교재 같은 데에서도 이거를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문화의 특성에는 보편성과 특수성이 있고 문화의 속성에는 뭐 공유성, 학습성, 정체성, 축적성, 변동성이 있다 이렇게만 설명하거든요. 그런데 이 둘의 개념은 좀 다르다는 얘기를 선생님이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문화의 특성이라고 말할 때 이 특자는 특별할 특자잖아요. 그 다음에 이 성질 성자니까 어떤 특별한 성질 이런 뜻이니까요. 이때의 특성은 무슨 뜻이냐면 비교의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비교의 개념. 그러니까 A 문화와 B 문화를 비교했을 때 A 사회와 B 사회의 문화를 비교했을 때 아니면 A 시기의 문화와 뭐 B 시기의 문화를 비교했을 때 그들 사이에서 어떤 비교되는 개념이 등장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문화의 특성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문화의 속성은 문화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질 이런 뜻입니다. 그 문화의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우리는 문화의 속성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다른 문화와 또는 시기별로 다른 문화를 비교해서 거기에서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나타날 때 우리는 문화의 특성이라고 하고 문화가 그 자체를 가지고 있을 때 성질을 가지고 있을 때를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는 보편성과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보편성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뭐냐면 시, 공간을 초월하여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500년 전, 지금 500년 후 그러면 시간을 초월하고 있잖아요.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아메리카 그러면 지역, 공간을 초월하고 있죠. 이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 어디서나 그렇죠? 언제 어디서나 발견이 되는 비슷하고 그렇죠? 비슷하고 공통된 속성, 성질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편성이라고 그래요. 보편성. 아주 풀어 쉽게 얘기하면 공통점인 거죠. 공통점. 우리가 문화의 보편성을 얘기할 때 어느 시대나 어느 지역이나 장래의식 자체는 있었다. 이런 거죠. 사람이 죽었을 때 그 뒤처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관습은 언제나 있었다. 아프리카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1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100년 후에도 있다. 그러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타나는 장래문화라고 하는 것은 장래문화 그 자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장래문화의 보편성이죠. 보편성. 그러면 여러분 이제 눈치를 찾겠죠. 특수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죠. 다르게 나타나는 차이점이죠. 차이점. 이것을 우리는 특수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 가지 의문을 품어야 되거든요. 왜 시간이 다르고 공간이 다른데 왜 인간들의 문화 사이에는 공통점이 발견되는가? 또 반대로 왜 인간들의 문화에는 차이점이 있는가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어떤 이유 때문이냐 그러면 우리가 이 보편성이 나타나는 것은 제일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특수성이 나타나는 것은 상대성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도대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 제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생리적이고 심리적이고 어떤 신체적인 공통점 이런 뜻이에요.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어떤 육체적이거나 정신적 심리적인 공통점이 있는데 이걸 제일성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남녀의 신체 구조가 100년 전이나 100년 후나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신체적인 어떤 공통점이 있죠. 그러면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공통점은 뭡니까? 1000년 전의 인간이나 지금 인간이나 기쁘면 나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어깨춤이 덩실거리잖아요. 슬프면 눈물이 나오고 뭐 이런 겁니다. 나쁜 거를 보면 눈을 피하게 된다라든가 아니면 정의롭지 못한 일을 보면 분노한다든가 이런 것은
인간이면 누구나 갖고 있는 어떤 심리적인 공통점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는 제1성이라고 그래요. 제1성. 그러니까 인간이 더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인간은 다 비슷비슷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비슷비슷하고 그 비슷비슷한 인간이 만들어낸 문화는 당연히 공통점이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유식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1성은 보편성의 전제가 된다 이렇게 유식한 말로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1성은 보편성의 전제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 인간은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거의가 비슷비슷하고 그 비슷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문화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대성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상대적이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시간에 따라 지역에 따라 뭐가 그렇게 상대적이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자연 환경이 다르죠. 추운 지방의 문화와 더운 지방의 문화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추운 지방은 무슨 두꺼운 옷을 입는다에 그런 똑같은 옷을 더운 지방 사람들이 입는다면 아마 통풍이 잘 되지 않으니까 우리 신체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겨서 그렇잖아요. 뭐 피부가 계질이 돌아서 썩는다든지 전염병이 퍼진다든지 그래서 아마 다 죽을 겁니다. 반면에 적도지방에 있는 아주 나무로 주위만 가리게 되는 그런 옷들을 알래스카 사람들한테 입힌다면 아마 다 얼어 죽겠죠. 그러니까 서로의 환경이 달라요. 농업이 어떤 주된 사회와 공업이 어떤 주력 산업인 사회와 서비스업이 주력 산업인 사회의 문화도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있는 자연적인 환경이 서로가 다르고요. 또 서로의 종교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뭐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돼지고기를 먹지 않잖아요. 그리고 무슨 여성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도 종교에 따라서 문화적인 조건에 따라서 차이가 나잖아요. 또 서로의 어떤 역사적인 배경 같은 것들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자연환경도 다르고 서로의 종교와 문화도 다르고 역사가 다르니까 그 서로 다른 환경에서 또 서로 다른 종교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만들어지고 공유되는 문화는 서로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은 표현을 쓰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상대성은 특수성의, 그렇죠? 상대성은 특수성의 전제가 된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풀어서 얘기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비슷하고 그 비슷비슷한 인간들이 만드는 문화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다.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이라든가 각자의 종교 또는 각자의 문화 또 각자의 어떤 이 종교적인 배경이 서로가 다 다르니까 그 서로 다른 인간들이 만들어낸 문화는 서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것을 공자는 논어에서 이런 표현을 썼다고 그래요. 자, 뭐라고 썼는지 봅시다. 뭐라고 썼냐면요. 성상근하나 습상원하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건 공자의 표현인데 공자왈 이런 말 쓰잖아요.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인간의 본성은 서로 상자니까 서로가 가깝다 이런 얘기니까 무슨 뜻이겠어요? 인간의 본성은 서로가 다 비슷비슷하다. 그러니까 어떤 문화인류학적 개념으로 말하면 제1성에 대해서 공자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성상근 이렇게 썼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제1성 이렇게 읽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서로가 비슷비슷하다. 자, 그런데 그 인간들이 만들어낸 풍습, 관습 이런 뜻이죠. 인간의 풍습은 서로가 멀다 이런 얘기니까 인간의 풍습은 관습은 서로가 다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문화인류학적 개념으로 말하면 상대성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님 말씀하시기를 인간의 본성은 서로가 비슷하나 그 인간들이 만들어낸
생활 방식은 서로 다르다. 이런 표현을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문화 특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문화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성과 특수성이 있는데 그것은 비교의 개념이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문화의 속성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는데요. 요 강의에서 아마 다 다루지 못한다면 다음 강의에 이어서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문화는 크게 보면 5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선 공유성이라는 게 있다. 공유성. 자, 학습성이라는 게 있다. 학습성. 그 다음에 전체성이라고도 하고 총체성이라고도 하는 속성이 있고요. 축적성이라는 속성이 있고 문화는 또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문화 첫 시간에 내가 얘기를 했지만 사회문화를 제대로 이해하는데 제일 좋은 것은 한문을 이용하면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공자가 뭐냐? 함께 공자예요. 유자가 있을 유자고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니까요. 공유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가지고 있는 성질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과 내가 어느 비밀을 공유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면 우리가 그 비밀을 공유한다고 말할 때 이 공유를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의 공유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문화를 같이 누리고 사는 구성원들끼리는 그 의미를 서로 알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회 구성원 다수에게서 발견되는 공통된 성질 이런 뜻을 우리는 공유성이라고 그래요. 공유성.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수능에 여러 번 나온 것들 중에 하나가 자, 그림이 이렇게 주어지고요. 여기서 두 노인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고요. 저 멀리서 젊은이가 외칩니다. 함사세요 이런 말을 외쳐요. 자, 함사세요 이렇게 외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노인이 갑과 을이라고 하는 노인이 여기 가서 젊은이들 지금 뭐 하는 건가? 라고 물어보지 않죠. 그리고 한 노인이 말을 합니다. 저 집 딸이 시집을 가나 보군. 그러니까 옆에 있던 노인이 그런 것 같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타난 문화의 속성은 무엇인가 하면 함사세요라고 외치는 이 말의 의미를 이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문화가 갖는 공유성이라고 그래요. 공유성. 자, 선생님이 옛날에 전국연합에 출제했던 거, 공유성에 관해서 출제했던 거, 선생님이 이런 거 한번 출제해 봤거든요. 자, 제주도에 가면 이렇게 문에 구멍이 이렇게 세게 뚫려 있고,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그죠? 이렇게 걸어 놓는다고 그러잖아요. 이 말은 또 이렇게 열었는데, 하나만 이렇게 걸어 놨을 수 있고요. 아니면 이 구멍에 나무를 2개만 껴놓고 하나는 이렇게 띄어놨다. 그러면 외지인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그 제주도에 사는 사람들은 이 나무가 그 구멍에 몇 개 끼어 있는지에 따라 이건 멀리 갔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잠깐 있다 돌아올게요. 이건 좀 있다 오겠습니다. 이런 얘기고 하나도 걸쳐놓지 않았다면 집에 사람이 있다. 이런 의미잖아요. 서로가 그 의미를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라에서 제시된 문화의 속성은 무엇인가에 관해서 물어봤다면 그것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문화의 공유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문화 요소가 갖는 의미를 서로가 알기 때문에 당연히 이 공유성으로 인해서 원활한 사회생활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서로가 그 문화의 의미를 모른다면 사회생활이 가능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막 뭐라고 욕을 했는데 그 욕이 칭찬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의미를 알고 있다면 여러분과 나와는 상호작용이 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교실에 들어왔는데 주먹을 불끈 쥐고 이었을 때, 여러분이 떠들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얘들아 조용히 해, 떠들면 혼나 이런 의미를 부여했다면 여러분들은 조용해지겠죠. 근데 내가 주먹을 불끈 쥐었을 때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나하고는 다른 의미를 부여해서 한번 파이팅 해보자 이렇게 의미를 여기다 부여한다면 여러분과 나는 대화가 안 되고 상호작용이 불가능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하죠. 그러니까 이 공유성에 관해서 다루는 시험 문제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아이를 낳으면 그쵸? 탯줄이라는 걸 건다고 그러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앞에 대문 같은 데다가 새끼를 꽈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수검댕이를 걸쳐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가 태어났다 이런 뜻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올려다가도 우리가 뭐 요즘 말로 말하면 어떤 이 면역력이 없는 아이한테 병이 옮길 수도 있으니까 출입을 안 하고 되돌아간다라도 여기에다가 무슨 고추가 이렇게 또 숯하고 같이 걸려 있다면 이 집에 아들이 태어났다는구나 이렇게 그 의미를 서로가 알고 있죠.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았지만 그 의미를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문화의 공유성이라고 하고요. 이 공유성을 다루는 문제가 그렇게 많이 다뤄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국 사람들한테 빨간 계통의 속옷을 선물하면 좋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빨간 것에 갖는 의미를 무슨 중국 사람들은 액귀를 쫓아낸다, 귀신을 다 쫓아내서 몰아낸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유성이라는 말은, 문화가 갖는 공유성이라는 것은 구성원들 다수에게서 발견되는 어떤 성질인데 그들끼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그걸 공유하고 있지 않은 다른 사회의 사람들하고는 차이가 나니까 이 공유성 때문에 다른 사회의 문화와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이 공유하는 어떤 문화가 있고 가치관, 관습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문화라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말, 언어뿐이 아니라 글이라든가 가치관, 제도, 여러 가지 풍습, 의식주 생활, 양식 이런 걸 다 문화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공유하는 문화와 일본 사람들이 공유하는 문화가 다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예를 들어서 음식을 차려놨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그릇을 상에다 놓고 이렇게 먹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 밥그릇을 되게 들고 먹는 이런 문화가 있죠. 그러면 아무 말도 못하게 하고 실험실에 두 사람을 넣은 다음에 음식상을 차려놨을 때 식기를 들고 먹는다. 그러면 저 사람은 일본 사람이구나. 그냥 상에다가 놓고 밥을 먹는다. 그러면 저 사람은 한국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공유성 때문에 원활한 그 구성원들끼리는 원활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다른 사회와 구별시켜주는 속성을 우리는 공유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유성에 관한 시험 문제가 거의 100% 시험이 날 텐데 그때 여러분들은 다음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문화의 속성은 무엇인가 그러면 어떻게 그 구성원들은 그 문화의 의미를 서로 알고 있다. 서로 알고 있고 그들은 다수가 그 문화를 함께 하고 있다. 이게 함께 공자에 있을 유제니까 함께 가지고 있다는 거니까요. 구성원 다수가 함께 나타난다. 다수에게서 한두 사람에게서 발견되면 그건 문화라고 안 하고 뭐 어떤 개인적인 취향이나 습관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러한 성질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문화의 공유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수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시간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오늘은 공유성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문화의 속성 중에 학습성과 그 다음에 전체성 이거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알아볼 것은 우리가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과 문화 이해의 태도라는 게 있어요. 요것까지 같이 하면 아마 우리가 또 한 강좌의 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